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3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치 물로 틀어막은 것처럼 너무나도 조용한데요. 대한민국 언론이, 아니 외람이들의 편파 보도가 어느 정도인지 100분 공감하고 충분히 실감하고도 남습니다. 불과 며칠 전 최가국 전 의원의 암컷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발작하다시피 쏟아낸 기사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컷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당원권 6개월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국힘당 안에서도 성희롱성 표현이 나와 당사자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경기도 동두천의 국힘당 소속으로 도전할 예정인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에 성비하 막말을 사과하라는 글과 함께 관련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문제가 된 건 글에 가로로 표시된 부분에 개나 소나라고 쓰인 부분 옆에 가로로 젖소네요라는 말이 덧붙여 있던 건데요. 여성 출마자인 손씨를 겨냥해 암컷소인 젖소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확인 결과 글쓴이는 이지역 지역구 의원인 국힘당 김성원 의원의 비서관이었는데요. 김성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지난해 수해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났던 상황에 수해복구 대민 지원을 한답시고 현장에 나와 비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역대급 망언을 내뱉었던 바로 그 의원이었는데요. 어쩌면 비서관도 똑같나 싶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태춘 의원님. 사진 잘 나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태춘 의원님. 사진 잘 나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태춘 의원님. 사진 잘 나고. 태춘 의원님. 아니. 손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젖소라니, 최강욱 암컷에 이어 이게 무슨 수준 떨어지는 망발이냐며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일반 사회에서도 매장당할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손 대표도 최강욱 전 의원이 발언한 방송을 보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180도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본인은 물론 보좌진의 네거티브가 도를 넘어섰는데 가만히 묵고하고 있는 김성원 의원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막말 혐오 정치는 22대 때 꼭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느닷없이 다 싸잡아 비판한 거죠. 그냥 김성원 비서관만 비판하면 될 듯 합니다. 좀 오바다 싶은 거죠.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김성원 의원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부산 출신인 손주호 씨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에서 청년특별위원을 역임했고 2012년 총선 때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낙선하기도 했는데요. 동두천을 텃밭으로 의원직을 해먹던 김성원 의원이 느닷없는 손주호 후보 예정자의 출연으로 견제 아닌 견제를 하다 오바를 한 꼴인 겁니다.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결국 의원직을 놓고 개싸움을 시작한 건데요. 견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지들끼리 쌈박질을 하든지 지지고 볶든지 알아서 할 문제지만 이런 성희롱성 발언을 대하는 언론의 이중잣대가 몹시도 짜증스러운데요. 암컷은 화가 나고 젖소는 용서가 됩니까? 참 이상한 나라의 외람이들과 살고 있습니다.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여야 대치 끝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는 30일에 예정된 본회의도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지만 개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표결한다는 방침인데 국힘당은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힘당이 당초 예고한 장시간 의사진행 방해 발언, 필리버스트를 포기하면서 본회의가 종료돼 표결 처리가 불발됐는데요. 오는 30일 본회의 소집에 대해 민주당은 정기국회 시작 당시 여야 합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2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만남에서도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30일 본회의 불투명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완전히 오보입니다. 30일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사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날 탄핵안 처리는 이미 의장께서 오래전부터 저하고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힘당은 30일 본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했지만 사실상 목적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막기 위해서라는 걸 분명히 했는데요. 민주당은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까지 도외시하면서 이동관 위원장 지키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23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역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건을 포함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여야 대치로 무산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밀린 법안 처리에 바쁜 연말 국회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둘러싸고 집권 여당의 버티기가 거듭되고 있는 겁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도대체 국민의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민생 법안들 다 던져버리고요. 헌재 소장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산안도 곧 던져버릴 것 같은 기세입니다. 어제 법사위에 134개 법안이 심사 예정이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 중에는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도 있었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사분들이 수주 동안 주말마다 거리에 나오셨었습니다. 그걸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안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 던져버린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동관님을 위해서 다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사법 공백을 운운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헌재 소장에 대한 임명 절차 진행하기로 합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답니다. 그럼 사법부 공백을 지금까지 운운했던 건 다 뭡니까? 그렇게 이동관 위원장이 소중합니까? 심지어 지금 예산도 던져버릴 기세인데 11월 30일, 12월 1일 얘기하면서 예산안 합의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 속마음은 예산안 합의 안 되게 만들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본회의 무력화시키고 탄핵 막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생, 안전, 사법 공백 다 외면하고 오로지 이동관만 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사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법사위가 국회 전체를 흔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여야 합의도 무력화시키는 거고 의장님의 본회의 관련된 권한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루 속히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사위원장의 반성,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